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부산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 전해드립니다. 플랜B 문화협동조합의 이여주 예술기획실장과 함께 플랜B의 문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요즘 정말 봄 기운이 살 일어나면서 뭔가 좀 어디론가 좀 나들이도 하고 싶고, 뭔가 문화적으로 소양도 좀 넓히고 싶고, 그래서 최근에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어땠어?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이 프로그램은 미술관 전시를 관람한 시민들이 모여서 미술관 전시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공유하고요. 또 전시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랜선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현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으로 2월 한 달 동안 매주 2회씩 진행했다고 하고요. 참가자들의 반응은 좋았다고 합니다. 미술관이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나아가 줌 같은 새로운 소통 수단을 활용해서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소통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뭐 전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보통 뭐 전문가들이나 뭐 하는 거다 생각했는데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소통하는 시대를 맞아서 조금 방식이 바뀌는 것 같네요. 네. 베이비 붐 세대가 아날로그 중심이었다면 X세대는 컬러 TV와 함께 성장해서 90년대 대중문화의 붐을 일으켰고요. 예. Y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은 2000년대에 대학에 들어간 세대들로 현재 SNS를 가장 능숙하게 사용하는 세대들이라 하고요. 지금 20대인 Z세대들은 9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완벽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온 세대들로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에 익숙하고요. 이미지나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세대가 변하면서 소통의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는 클럽하우스 같은 실시간 음성대화 SNS도 등장하면서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어서요.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왜 모르죠? Z세대가 아니신가요? X세대 아닙니까? D, X세대. 네.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클럽하우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아이폰의 어플인데요. 예. 이제 보통 채팅으로 대화하는데 음성으로만 대화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대화에 요즘에 갈망이 다들 있으신데요. 오히려 이 어플을 통해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채팅이 아니라 이렇게 음성을 넣으면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대미술관의 전시 어땠어 같은 프로그램도 이런 새로운 소통 방식의 흐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산 시립미술관 어린이 갤러리에서도 뭔가 예술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진행 중이라고요? 뭐 어떤 전시입니까? 네, 부산 시립미술관 어린이 갤러리에서는 현재 권병준의 소리 산책이 진행 중인데요. 권병준 작가는 예술과 기술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실험을 선보이는 사운드 기반 미디어 아티스트인데요. 90년대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밴드 뮤지션으로 유명했죠. 이 전시는 작가가 직접 고안한 시각 장치와 악기를 통해서 다양한 소리들이 전달되고 관람자는 몸을 움직이고 진동을 느끼면서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데요. 실내 전시 외에도 헤드폰을 쓰고 미술관 밖을 거니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품 등 다양한 형태의 사운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8월까지 장기간 하는 전시라서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막 움직이면서 그죠? 아니 이 내용과 상관없이 저는 갑자기 좀 재밌었던 게 김동현 아나운서 저하고 90년대 삐삐롱 스타킹에 너무 큰 오물 해가지고 참 반갑네요. 몰라요. 뭐 이미 다 나갔습니다. X세대 띠. 예,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인 공공미술도 이제는 그냥 단순히 벽화, 조형물 설치 이걸 넘어가지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통 이제 공공미술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네, 공공미술은 말 그대로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인데요. 우리가 익히 봤던 기념동상이나 뭐 조각 벽화처럼 오래된 형태의 공공미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공사비 1% 예산, 2000년대 이후로는 0.7%로 변경하게 있는데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퍼센트법 같은 제도적 차원의 공공미술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 찾아보면 영화의 전당 앞에 설치된 10m 높이 스테인리스로 된 작품이 있는데요. 네. 있죠. 예, 그 정면에서 약간 그 독수리 그거예요? 네네. 정면에서 보면 여성이 힘차게 걷는 모습이고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새 모습이 있는데요.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독일 조각가 라이프 샌더의 여자 새 변신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퍼센트법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랜드마크가 되는 멋진 작품들도 있지만요. 대개는 또 찍어낸 듯이 비슷비슷하거나 또 형식적으로 설치된 작품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 도시에 설치되는 이 작품을 두고도 몇 년 동안 굉장히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네네. 표절 시비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한 작가가 점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걸 또 모르고 그냥 없애가지고 한번 호되게 당한 적도 있고 네네. 다시 만들어가지고 또 그 달맞이 고개에 다시 재설치가 됐죠. 예, 네. 반성의 비석 같은 걸. 네. 그 유지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리에 설치되는 예술 작품들은 미술관 안에서만 하는 전시보다는 일단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요. 다양한 의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한번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다른 시설물처럼 유지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미술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전통적인 공공미술이 도시의 공간을 단순히 장식적으로 장식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9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의 개념은 작품이 설치된 특정한 장소를 둘러싸고 그곳만의 어떤 사회적 맥락이나 어떤 장소성을 특히 고려하면서 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참여 음. 과정들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공공미술의 유형도 단순히 조형물, 벽화 이런 거 외에도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가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을 모두 포괄하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요식행위처럼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네. 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이런 공공미술에서 이제 시민 참여를 더 넘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연계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네 번째 자대라는 게 아주 유명하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이 네 번째 자료는 참여와 소통의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영국 런던시의 공공미술 프로그램인데요. 예, 예. 런던 중심부에 있는 트라팔가 광장은 트라팔가 해전을 기념해서 만든 광장인데요. 네, 예. 주로 전쟁 영웅들의 동상들이 많은데요. 네. 그중 북서쪽에 있는 이 네 번째 자대는 150년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빈 자대로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1998년에 처음으로 이 자대에 기념 동상이 아니라 현대미술 작품을 설치했는데 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2005년부터 런던시에서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총 11명의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이 이 네 번째 자대를 장식했는데요. 그중에 시민 참여와 관심을 끌어낸 좀 재밌는 작품으로 2009년 안토니 곰니가 기획한 작품인데요. 대부분의 특정한 이제 조형물을 설치했던 작가들과는 달리 예, 예. 이 작가는 공개적으로 모집한 2,400명의 시민들에게 이 자대를 내어주었는데요. 네. 본인이 작품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이제 참여자들은 100일 동안 자대 위에서 주어진 1시간 동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대 위에서 뭐 서커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캠페인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1시간 동안 뜨개질만 하다가 야, 1시간 동안 네. 뜨개질한 분이 대단한데요. 이 아이디어 진짜 신박한데요. 진짜 약간 요즘 말로. 그래서 이제 이런 각양각색의 개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 프로젝트의 평가를 좀 찾아보니까요. 영웅주의를 깨고 보통 사람들의 삶을 예찬하고는 있지만 아이디어만 좋았다 하는 평도 있고 그리고 2,400명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예술의 일부가 되는 기회를 줬다는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평도 김종현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는 여기서 한다면 1시간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예? 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저 여기 왔어요. 본인의 얼굴이 예술 작품이라는 건가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부산 시민들이 예. 나가는 게 좀 요즘 저 코로나19 때문에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정말 저는 느끼는 게 영웅주의를 깨고 보통 사람을 삶을 예찬하는 아이디어만 좋았다. 요거 무슨 별점 이렇게 3개 주는 영화 평론가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참 끝까지 참 얄밉죠 그런 거 보면. 근데 참 재밌는 풍경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도시의 광장이 다양한 상상력의 공간으로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시민들이 작품에 투표도 해요? 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형물은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예술성, 창의성, 대중성 등을 고려해서 1차로 작품을 선정 우선하고요. 예. 선정된 작품들은 3개월의 홍보 기간 동안 모형으로 만들어져서요. 시민들이 사전에 작품을 막 보면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1년 6개월 정도 자대위에 전시가 되고요. 예, 예. 이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선택하고 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이 네 번째 자대는 영국의 대표적인 공공미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지난 2017년부터 이 네 번째 자대를 벤치마킹해서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오늘을 진행 중인데요. 네. 작년에 2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서울 도서관 앞에 가로 세로 2m 자대에 설치된 작품을 공모해서 1차로는 전문가가 심사를 거치고 2차로
시민 투표와 전문가 투표를 50% 각각 해서 최종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작품은 약 8개월간 전시되고요. 시민 투표는 시 홈페이지나 모바일 투표 앱을 통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통 이제 공공미술 작품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뭐 파손되기 전까지는 영구적으로 놔두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1, 2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도 그렇고 시민들이 투표로 또 작품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참 새로운 시도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미술은 교육 프로그램하고도 연계하는 부분도 좋은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네, 이 네 번째 자료는 학생 공모전도 개최하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초, 중,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프로그램은 발견하기, 탐험하기, 연결하기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학생들은 자대에 설치됐던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들을 연구하고 장소의 의미도 발견하고 또 토론도 하고 직접 모델도 만들면서 작품을 구상하고요. 마지막에는 2인 이상 팀을 이뤄서 가상의 작품을 공모전에 제출하는데요. 이 도시 공간에서 장소의 의미와 현대 미술에 대한 이렇게 대중적 관심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학교 교육과 잘 연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저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한국판 문화예술 뉴딜 사업 해가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글쎄요. 저 부산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 사업은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예술인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문화학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공공미술 사업인데요. 예. 부산시에서도 지난 12월에 16개 구군에서 17팀이 선정되어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천편일률적인 이제 벽화 사업으로 변제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벽화나 조각, 해화를 포함해서 미디어 아트나 전시, 그다음에 뭐 공동체 프로그램, 사진 등 다양한 장르와 형태의 작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수영구에서는 밀락 수변공원의 바닥을 활용해서 돗자리 미술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중이고요. 진구에서는 전리단길을 도심 속 예술 갤러리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또 동구에서는 초량천 일대 커뮤니티 아트 조형물과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설치 작업들이 진행 예정입니다. 부산시 전체 17개 프로젝트 중에 2월까지 한 50% 완료된다고 하고요. 네네. 나머지 팀들은 4월까지 이제 동구는 가장 늦은 5월쯤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5월쯤 완료되는 동구가 제일 늦게 끝나는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 중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형물도 있고 규모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곳곳에서 우리가 또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플랜 B에서도 총괄 기획단체로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초량천은 2015년부터 이제 동구에서는 이 초량천 복원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올해 이제 4월에서 5월 초쯤에 이제 1단계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여기에 맞게 이 시기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구에서는 이제 50년 만에 물리적으로 복원되는 초량천을 심미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공공미술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강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국비 지원금에 더해서 동구청 별도 예산으로 유명 작가를 초청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기획단체들이 작가팀과 행정 사이에서 조율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작품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품으로 초청 작가 최정아의 초량 살림숲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살림 도구들 중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스틸로 된 생활용품들을 6m 높이로 쌓아서 100개의 열주 미로를 만든 작업입니다. 어이구야. 네, 규모가 큰데요. 네. 4월달 말까지 시민들에게 이 재료와 그에 담긴 짧은 사연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해 주시는 2021명으로 작가는 정했는데요. 네. 이 시민들의 이름은 기증자 명판에 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커뮤니티 아트 조형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초량 살림숲을 찾아보시면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동구 주민만 참여 가능합니까? 아니요, 부산 시민 모두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에 프라이팬 뭐 이렇게 쓰다가 네. 이게 다 썼다. 내지는 이제 코팅이 좀 벗겨졌다. 이거 우리 식구들이 정말 매일매일 맛있게 뭐 조리를 하던 그릇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야, 이게 영국의 네 번째 자대 못지않게 지금 2,000명이 네. 넘는 시민들이 착착